전 세계에서 자동차 설계부터 생산까지 온전히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나라가 몇 개쯤 될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이른바 완성차 브랜드들은 몇 안 되는 소수의 나라에 전부 몰려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내놓아도 당당한 순수 우리 기술의 대형 럭셔리 세단이 있다는 것,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대형 세단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겠죠. 고객을 놀래킬 만한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또 차가 팔릴 시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갖췄다고 해서 실제로 차가 시장에서 잘 팔릴 것이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으로서 과거부터 쌓인 성공의 역사를 이어가야 함은 물론이고요. 새로운 기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방향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고객의 현재를 설명하는 트로피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역사, 정서, 예술성 같은 무형의 가치가 반드시 더해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면 보수적인 시장의 고객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래그십의 존재와 위상, 그리고 성과는 브랜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3 제네시스 G90는 플래그십답게 향상된 상품성과 진보하는 플래그십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기술, 좀 더 깊어진 감성들과 더불어 이 차를 경험할 손님을 위한 어떤 배려가 깃들어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희입니다. 그럼 먼저 G90의 디자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90의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저는 대담함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디자인에는 역동성과 우아함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두 단어는 반대편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의 자동차에 양립시킨 방법은 균형과 절제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두 가지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네시스 G90의 얼굴입니다. 지금 이 얼굴을 보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제네시스의 로고가 보였다면 제대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윙페이스 디자인이라고도 불리는 거죠. 그런데 로고의 이미지를 자동차의 얼굴에 투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제네시스 G90는 과도한 장식을 억제하면서 투라인 헤드라이트와 크레스트 그릴 하나로 표현해낸 거죠.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두 개의 선으로 표현한다는 것, 게다가 투라인으로 차체 전체를 감싸는 표현 방식은 프리미엄 자동차 영역에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시도입니다. 표현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꽤 힘든 일인 거죠. 이게 가능해진 건 G90를 위해 새롭게 개발한 MLA 덕분입니다. 첨단 광학 원리가 적용된 수십 개의 렌즈와 함께 렌즈 하나당 256개의 미세한 프로젝션 모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에 가까운 수준의 제작 공정을 거쳐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엔진 후드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엔진 후드는 프론트 팬더를 모두 덮는 커다란 한 장의 패널로 만들어졌는데요. 패널이 크면 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일명 파팅 라인이라 부르는 이런 선들이 매끈하게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두껍게 만들면 무게가 늘어서 고객이 직접 들어올릴 때 힘들어지고 또 차가 무거워지는 것도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90의 엔진 후드는 한 장의 커다란 알루미늄 패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강성을 갖도록 보이지 않는 내부의 복잡한 설계가 필요했던 거죠. 좀 더 슬림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표현하고자 새로운 기술과 복잡한 공정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럭셔리 자동차의 본질 아닐까요? 제네시스 G90의 슬릭한 측면을 보면 역동성과 우아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뒤로 치켜 올라간 파워라인과 함께 우아한 커브를 그리는 파라볼릭 라인, 이 두 개의 선만으로 큰 차체를 표현한 거죠. 절제와 균형의 미학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끈한 디자인 프로파일은 공기역학적인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차폭이 넓은 대용차임에도 공기저항을 나타내는 CD 수치가 불과 0.27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제네시스 G90는 공기역학적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차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끈한 사이드미러라든지 액티브 에어플랩도 그중 하나가 됩니다. 특히 휠 아치 안쪽에 있는 다목적 휠가드 베이는 범퍼에서 들어온 바람을 여러 방향으로 보내서 공력 성능은 물론이고요, 냉각, 제동 성능까지 동시에 개선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또 차 바닥은 7개의 언더커버로 완전히 감싸져 있는데 이처럼 밖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쓴 거죠. 제네시스 G90의 디자인은 낮보다 밤에 더 아름답습니다. 프론트부터 이어지는 투라인의 라이트 시그니처를 뚜렷하게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리어엔드를 감싸는 투라인은 밤이 되면 제 모습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뒤따라가다 보면 먼 발치에서도 제네시스 G90라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운전자는 못 본다는 게 유일한 아쉬움이죠. 제네시스 G90의 디자인에 깃든 절제와 균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리어엔드입니다. 불필요한 장식 없이 모든 것이 수평선을 그리며 넓게 펼쳐져 있을 뿐인 거죠. 과시하고 싶은 대형차에서 이런 부분을 이토록 심플하게 표현한다는 건 웬만한 절제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운과 여백을 남겨두었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대담한 디자인이 되는 거죠. 여운과 여백이라는 이 단어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G90 스토리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디자인 전체에 흘러가는 일종의 내러티브가 되니까요. 이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제네시스 G90의 실내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 부분도 아까 설명했던 공력 성능 개선에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행 시에는 도어 안쪽에 숨겨두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거죠. 럭셔리 세단들은 기능이 많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각각마다 개별 조작 버튼을 달았습니다. 그야말로 스위치들을 펼쳐 놓는 거죠. 근데 지금은 추세가 달라졌어요. 기능이 더 늘었음에도 대부분의 스위치는 디스플레이 속으로 들어가며 단순해졌습니다. 제네시스 G90도 그런데요. 다른 대형 세단들과 구분되는 건 이런 심플한 디자인 속에서 고요함이 함께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한국적 여백의 미가 주는 효과인 거죠. 보통 자동차를 소개할 때면 운전석을 먼저 보여주는데요. G90만큼은 뒷좌석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VIP를 모시는 차, 그러니까 쇼퍼 드리븐 카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G90에 탑재된 많은 기능들이 바로 이 공간을 위한 배려로 가득합니다. 먼저 손과 몸으로 느껴지는 촉감부터 다르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시트와 함께 손 닿는 모든 곳, 감싸져 있는 모든 부분의 소재에서 G90가 럭셔리카의 본질에 충실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히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시트 가죽은 세미 아닐린이라고 불립니다. 세미 아닐린은 가죽을 보호하는 탑코트가 아주 얇게 처리된 가죽을 말합니다. 이는 원래 가죽의 표면에 흠집이 거의 없는 최상위 소재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가죽의 품질은 물론이고 그걸 다루는 솜씨가 좋지 않으면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재질이기도 하죠. 당연히 질 좋은 가죽 특유의 부드러운 촉감은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닝의 마감이나 리어 로드 패널에서도 제네시스의 소재 다루는 솜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처럼 나무의 금속 재질로 G 매트릭스 패턴을 새기는 것, 이렇게 섬세하게 장식할 수 있는 브랜드는 사실은 몇 없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G90 롱힐 베이스이기 때문에 공간의 크기는 그야말로 넉넉합니다. 당연히 동급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시트 그 자체입니다. 뒷좌석 에르고 릴렉싱 시트는 G90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18방향으로 조절되는 파워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헤드레스트부터 레그레스트, 그리고 풀레스트까지 몸에 닿는 모든 부분을 승객의 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죠. 게다가 버튼 터치 한 번에 퍼스트 클래스 시트처럼 펼쳐지는 레스트 기능은
한 번 경험하면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레스트 모드로 시트를 변경했는데 헤드레스트의 목베개 쿠션이 너무 좋네요. 갑자기 진행하기 싫어질 정도네요. 또 하나 좋은 건 2열 풀레스트에도 통풍과 열선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쉬게 될 고객에 대한 최선의 배려가 아닐까 싶네요. VIP를 위한 대부분의 기능은 모두 승객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8인치 암레스트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세세한 설정까지 모두 직접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편하게 누웠으니 이 분위기를 어디 한번 더 즐겨볼까요? 사람은 머무는 공간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모두 다릅니다. 그건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소리나 냄새, 조명, 그리고 촉감들이 사람의 감각기관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이동수단을 넘어 거주공간으로 인식되는 자동차의 실내에서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여러분들은 총 4가지의 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무드에 따라 음악과 조명, 향기와 채광이 바뀌고 때에 따라서는 마사지 기능이 켜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여러분들의 기분까지 섬세하게 관리하는 시대인 셈입니다. 이 사운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하는 게 좀 많이 아쉬운데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운드 시스템이라도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듣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조용한 자동차 실내는 음악 감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어떤 상황에서도 청각적 스트레스가 없는 고요한 환경을 VIP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기능도 그중 하나인데요. 사실 제네시스 G90는 차체 설계 단계부터 NVH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고안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실내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차체 구조를 좀 더 단단하게 바꾸었고요. 여기에 차체에서 소음이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경로마다 충진재를 넣어서 소음을 한 번 더 차단했습니다. 특히 리어 휠 아치의 차폐 구조는 2열 소음 차단에 아주 효과적이죠. 외부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에 따른 소음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센터 콘솔에도 다이나믹 댐퍼를 넣어서 진동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을 줄였고요. 트랜스미션 마운트나 엔진 마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부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NVH를 줄이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인 차가 바로 제네시스 G90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들인 이유는 단 하나죠. 뒷좌석 승객에게 보다 편안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외에도 제네시스 G90의 뒷좌석에는 VIP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로 가득합니다. UVC LED 램프가 적용된 살균 콘솔이나 광촉매로 공기를 케어하는 모듈도 이 차에 오를 손님을 위한 최선의 배려 중 하나인 거죠. 물론 제네시스 G90는 운전하는 즐거움과 앞좌석 탑승자를 위한 기능들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차가 달리는 데 필요한 파워트레인과 라이드 앤 핸들링을 위한 설계까지도 모두 2열의 VIP를 위한 배려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제네시스 G90의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네시스 G90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마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것들일 텐데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희였습니다.